개념 유형, 미적분 유형편,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문제들 풀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거는 수학 2에도 있었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그거를 는 0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그때 왼쪽에 있는 fx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항을 적당히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fx는 gx 꼴로 양변에 둘 다 함수를 만들어 놓고서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린 다음에 둘의 교점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를 따로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셀 건지 아니면은 한쪽에 다 몰아놓고 그래프를 그릴 건지 따지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방정식 이제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4는 0이라고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그냥 그리겠다고 치면은 왼쪽에 있는 걸 미분해갖고 그 값 찾고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이항하는 게 편해요. 봐봐요. 2의 2x제곱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라고 한번 이항을 해볼게요. 왼쪽 것도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형이고 오른쪽 거는 지수함수를 대칭이동시키고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둘 다 우리가 수학 1 때 배웠던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y는 2의 2x제곱은 이제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지수함수가 이제 0,1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다 그린 거죠. 다음 이제 우변을 보니까 또 이거 지수함수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지수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2의 제곱분의 1의 x제곱을 한 거니까 그래프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다는 거는 y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니까 x축 대칭 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대칭 이동 시킨 게 이렇게 되고요. 얘가 뭘 그린 거냐면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린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거를 4칸 위로 올리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 보라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y절편이 4가 되겠죠. 그 다음 걔랑 이제 왼쪽에다가 그려놓은 이 y는 2의 2x제곱의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왼쪽 그래프는 0,1을 지나니까 0,1은 여기 원래 대칭이동 시키기 전에 있던 그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이고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y는 2의 2x제곱이. 그죠? 교점계수가 나오죠 딱. 왜냐면은 여기 1개, 2개 있는 게 딱 보이니까. 그럼 그는 2개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답지는 이제 보면은 그 한쪽에다가 다 이항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그렸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건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항을 적당히 해갖고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 그래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미분하지 않고 각각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교점계수를 세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다음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방정식 sin x 빼기 x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x를 이항하면은 왼쪽은 sin x가 남아있고 는 x가 되는데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sin ms니까 그릴 줄 알고요. 오른쪽에 1차 함수도 그릴 줄 알아요. 그럼 따로 그린 다음에 그냥 교점계수를 세면 돼요. 그래서 sin x를 먼저 그려볼게요. sin x는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 나오죠. 파도 모양으로. 그죠? 그때 최대값이 뭐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만 그리면 안 되고 이제 얘가 주기함수니까 왼편에서 무조건 당연히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이 돼서 왔겠죠. 마이너스 2파이부터 0까지도.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y는 x를 그릴 건데 y는 x는 이제 일단 0,0을 지나요. 그죠? 그리고 0,10부터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에 y는 x가 완만한 모양이었다면은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완만했다면은 그 다음 주기에 있는 그래프랑도 만나갖고 교점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y는 x랑 y는 sin x가 서로 기울기가 누가 더 가파른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면 이제 0,0에서의 y는 sin x의 기울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sin x가 있는데 걔를 미분했을 때 y'은 cosine x가 되고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니까 f'0은 1이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은 여기 sin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0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딱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 뜻인지 알겠어요? 0,0에서 sin x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데 마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y는 x라는 그래프도 기울기가 0,0에서 1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sin x의 0,0에서의 접선을 구하면은 걔가 바로 y는 x란 뜻이에요. 따라서 0,0이 접점이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교점이 1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1개예요. 그래서 a는 1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방정식도 lnx 빼기 3x 더하기 4인데 이것도 뒤에 있는 3x 마이너스 3x 더하기 4를 이항하면은 왼쪽에 로그 함수가 하나 나오고 오른쪽엔 1차 함수가 나오니까 두 개의 그래프 따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lnx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요. 왜냐면 밑이 또 1보다 크니까. 그럼 이걸 3x 더하기 4가 이항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 하는 방정식은 lnx는 3x 빼기 4의 해의 개수를 세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일단 lnx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여기 x 절편이 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을 지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이 직선 자체는 또 일단 y절편은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이 1차 함수에다가 y는 3x 빼기 4에다가 x의 1을 대입하면 y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1차 함수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그럼 그 점은 아까 찾아놓은 그 y절편보다 아래에 있어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4면서 이제 1,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이기 때문에 걔는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로그 함수를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당연히 1개,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b가 2예요. 그래서 a랑 b를 더한 건 3이다 라고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미분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번 문제 같이 1차 함수 꼴을 넘겨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을 때에는 그냥 원래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sin x랑 ln x는 그냥 기본형이니까 얘네도 그리기 쉽고요. 이렇게 양쪽의 그래프를 내가 적절히 그리기 쉬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굳이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지 말고 2개를 따로 그려서 교점 개수를 잘 세면 되고, 그럴 때는 위치 관계를 확실하게 알면 돼요. 이제 로그 함수 확실하게 지나가는 점이 1,0이 있는데 그 점보다 이 직선이 더 위를 지나가는지 아래를 지나가는지 확인해 갖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개수를 센다는 거예요. 3번 볼게요. 다음 문제. 3번이 절대값 때문에 이제 이걸 뭐 어떻게 이항하거나 해서 단순하게 못 만들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진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일단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그릴게요. 그럼 y는 x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미분해야겠죠. y'은 앞에 거 미분해서 3x제곱 되고요. 지수 남아있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있고 더하기 해주고 x3제곱 가만히 있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럼 이걸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이고 남는 게 3 빼기 x예요. 그럼 이제 이게 그 값을 갖는 곳은 x가 3일 때라는 걸 금방 볼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그 값만 찾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3보다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해요. 앞에서 우리 부등식 풀었잖아요. 그 전체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여러 개 있는데 그때 하나하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분해 놓은 식을 보니까 x제곱은 언제나 양수거든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y'의 부호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3 빼기 x가 양수일 때 y'이 양수인 거고 3 빼기 x가 음수일 때 y'이 음수인 거예요. 그럼 3 빼기 x의 부호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요. 근데 얘는 1차 함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서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오고 그때 x 절편이 3이에요. 그러면 x값이 3보다 왼쪽에서는 양수인데 양수이고 3보다 오른쪽에서 음수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1차 함수의 부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항, 이 y' 전체가 3보다 왼쪽에서는 양수였고 3보다 오른쪽에서 음수란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리려고 했던 y는 x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x는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올라가는 모양이었다가 오른쪽에서는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2와 차이가 뭐냐면은 수학 2는 3차 함수니까 걔는 항상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값만 어딘지 알면은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어떤 그래프인지도 최고차항 개수로 가지고 알 수 있고 그 값만 알고 있으면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미적분에 나오는 함수들은 이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패턴을. 그러니까 x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개형이 나오는지는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미적분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값을 구했고 근데 이것만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점근선이 있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점근선이 어디까지 있어서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값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점근선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인지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부터, 위에 거는 이제 x3제곱은 이제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0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다항식이랑 지수함수가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힘이 센지를 알고 있으니까. 둘 중에 힘이 센 건 지수함수예요. 그러니까 x3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보다 지수함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0이 더 센 0이니까 말하자면은 그럼 얘를 곱한 거는 0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볼게요. 밑에는 이제 x3제곱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요.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남아있고요. 그때 x3제곱은 그냥 무한대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붙어있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 계산하면 이제 2의 무한대 제곱인 거니까 그냥 무한대가 나오죠. 그럼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일단 무한대가 나올 텐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와요. 결론이 뭐냐면 그럼 이제 원래 그래프가 있을 텐데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와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출발하는 곳은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올 텐데 그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그 값이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출발해갖고 위로 쭉 올라오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x가 2일 때까지 올라가다가 3인데 잘못 적었네. x가 3일 때까지 올라가다가요. 그쵸? 3일 때까지 올라가다가 3보다 오른쪽에서는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와야 하는데 내려가는 게 무한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x가 무한대일 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0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이 0으로 있고 그 0에 후렴하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야지 y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2 때 했던 거는 알고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거꾸로 극한값을 구하는 식으로 그렸지만 우리가 이런 미적분 문제를 풀 때에는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걔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거꾸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야 하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이 나와야 하니까 극한값이. 그럴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x에 3을 대입하니까 그럼 그때 나오는 값이 뭐예요? 이제 3의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얘는 어떤 양수값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양수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묶어주면은 2분의 3의 3제곱이거든요. 여기 있는 2분의 3은 2가 2.7이기 때문에 그쵸? 2.7. 그럼 2.7분의 3이니까 얘는 1보다 커요. 이거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x가 3일 때가 최대값을 갔는데 이 함수의 최대값은 일단 1보다 큰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왼쪽 그래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올리면 되니까 여기 x축 아랫부분이 여기 왼쪽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는 이 부분. 걔를 올려주니까 그래프가 꺾여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를 얻어냈고 이게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여기 보라색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y는 절대값 x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예요. 얘랑 그럼 오른쪽에 1이 있으니까 상수항 1이 있으니까 그럼 y는 1과의 교점의 개수를 세라는 거고 y는 1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아까 최대값을 구했을 때 걔가 1보다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y는 1은 이 극대값보다는 더 아래쪽을 지나가게 되고 교점 개수를 세니까 그러면은 1개, 2개, 3개 나오네요. 답은 3개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막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지가 그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만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일 때 점근선이 있나 없나 모르니까 걔네 둘은 극한값을 이용해서 구해준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아낸 정보들을 따맞춰갖고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몇 번 연습하면서 이제 감을 잡아보세요 한번. 다음 4번. 4번도 이제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 실근의 개수를 세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걸 전체를 다 그릴 건지 아니면은 A만 이항해서 그릴 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미적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우지만 근데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쉬워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루트 있는 그 무리식 부분만 이항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x 빼기 a는 2 루트 x 빼기 1로 변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얘는 그냥 1,0부터 출발해갖고 x의 개수랑 그 상수항의 앞의 개수가 다 플러스니까 얘는 1,0 지나면서 얘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x는 마이너스 a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A 값이라는 거는 이제 이 그래프의 y 절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A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1차 함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언제 서로 다른 주식이 나오는지를 유추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치면은 교점이 안 나오니까 근이 없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내려갔다고 치면은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 경계선에 되는 게 뭐냐면은 그 1차 함수가 여기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예요. 그때는 교점이 한 개, 두 개 나오니까. 이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접할 때가 나오겠죠. 접할 때. 접할 때 교점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보라색 그래프는 지금 불가능한 그래프인데 이 보라색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걔는 실근이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일단 여기 파란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 그 A 값이랑 보라색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 A 값을 구한 다음에 걔네 둘 사이에 A가 놓이면 된다라고 구할 거예요. 그럼 보라색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리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쓰면 돼요, 이때는. 근데 일단 제곱을 해야겠죠. x 빼기 a의 제곱은 4 괄호 열고 x 빼기 1 해놓고서 이걸 정리해서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보라색 그래프와 빨간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이 되고 그럼 그때 판별식을 쓰면은 가운데 거 일단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2로 그럼 a 더하기 2의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라고 나오죠. 판별식을 쓸게요. a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a제곱 빼기 4는 0이니까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4a 빼기 4 더하기 4 나오고 그때 a제곱 사라지고 4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a가 0이 나오고 그 얘기 뭐냐면은 y절편이 0이었을 때 즉 그냥 y는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하려고 하는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랑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상황 만들게 되는 a 값이 a는 0이었어요. 그리고 파란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1,0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y는 x 빼기 a가 1,0을 지나니까 대입하면은 그 0은 1 빼기 a라서 a가 1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그래프는 이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a는 0과 1 사이에 있는데 그때 a가 0일 땐 접하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와서 안 되고요. a가 1일 때는 교점 두 개 나오니까 가능해요. 그럼 0은 답에 포함하면 안 되고 1은 답에 포함해야 하니까 등호를 1에 붙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웬만하면 직접 그리지 말고 단순한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이항할까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다 5번 문제. 5번도 이제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이항해서 왼쪽에 lnx를 남기고 오른쪽에 2차 함수 남겨서 걔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릴 수 있거든요. lnx가 이렇게 생길 테고 2차 함수 넘기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a인 거니까 걔는 이제 원래 그래프가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있었는데 걔를 a만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한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에요, 걔네 둘이.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4번 문제 같은 거는 그 무리함수였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 몇 개 나오나 셀 수 있었는데 lnx랑 2차 함수가 접한다는 조건은 판별식 같이 단순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그래프를 따로 그릴 수 있긴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접할 때가 어떨 때인지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분해서 그냥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다고 a까지 같이 남겨놓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려워지니까 a만 이항할게요. 여기서는 lnx 빼기 2분의 1 x제곱은 a라고 이항할게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y는 a와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그럼 왼쪽 그래프 그릴 거니까 일단 미분해 봐야겠죠. y'은 x분의 1 빼기 x가 되고요. 그럼 얘를 x분의 1로 묶어줬을 때 x분의 1 묶이고 1 빼기 x제곱이 돼요.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x분의 1에다가 1 빼기 x, 1 더하기 x로 묶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전체 항이 부호가 어떤지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려지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죠. 일단 lnx가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에는 정의역이 0보다 큰 상황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음수인 거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y'은 x분의 1, 1 빼기 x, 1 더하기 x가 부호가 어떤가를 볼 건데요. 그럼 x분의 1은 x가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1 더하기 x도 x가 양수니까 플러스가 나와요. 따라서 이 y'의 부호는 가운데 껴있는 1 빼기 x의 부호가 어떤지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1 빼기 x의 부호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또 1 빼기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1 빼기 x는 내려가는 직선이고 x절편 1이에요. 그럼 1보다 왼쪽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오른쪽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1차 함수의 부호를 말하기도 하지만 y 프라임 전체의 부호가 x가 1일 때 왼쪽에서는 플러스였다가 오른쪽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따라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고 극대값이 되게 하는 x값이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구해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정근선이 있어갖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건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리미트 x가 일단 무한대로 갈 때 lnx 빼기 2분의 1 x제곱이 얼마인지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또 리미트 x가 보통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x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가 0부터 시작하면 돼요.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정확히는 0 플러스로 갈 때 lnx 빼기 2분의 1 x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면 돼요. 그럼 위에 거부터 위에 거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lnx는 올라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2분의 1 x제곱 뺄 거니까 얘는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lnx는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이것만 보고서는 누가 결정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lnx랑 다항함수가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지수함수가 제일 힘이 세고요. 그 다음 쓰는 게 다항함수고요. 그 다음이 lnx예요. 그런데 ln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2분의 1 x제곱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세냐면 그러면은 2차 함수가 다항함수니까 뒤에 게 세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앞에 있는 무한대보다 뒤에 있는 무한대가 힘이 더 세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게 무시되고 뒤에 게 남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구할 건 이제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lnx는 x가 0 플러스일 때 이제 이렇게 올라온 그래프니까 0으로 가까워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분의 1 x제곱은 이제 x가 0으로 갈 때 0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0인 거니까 얘는 답을 구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거 고민할 게 없어요. 됐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럼 x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올라오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얘가 출발한 곳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0으로 가까워질 때 극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리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그 극값은 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작아지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그 y축이 정근선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올라왔다가 x가 1일 때까지 증가하다가 1 이후에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고 감소하는데 정근선을 가지고 감소하는 게 아니고 얘는 무한히 쭉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럼 이제 여기 x가 1일 때의 극대값이 얼마인지 구해야겠죠. 그럼 lnx 빼기 2분의 1 x에다가 그 1을 대입하니까 ln 1은 0이고요. 빼기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죠, 답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극대값인 상황이고 그럼 이때 오른쪽에 있었던 아까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가 교점이 한 개 나오기 위해서는 a 값이 딱 마이너스 2분의 1 때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a가 작았으면은 근이 두 개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a가 컸으면은 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접할 때여야지 근이 한 개 나올 테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답이라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극대랑 극소를 가지고 그리고 극한값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계수 센 거예요. 다음 6번 0부터 2분의 2파이까지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때 이런 복잡한 식의 복잡한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주식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왼쪽 식을 뭐 어떻게 잘 이해해갖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왼쪽 전체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는 게 낫겠죠. 근데 그때 헷갈리니까 a만 이항할게요. 그럼 x 코사인 x 빼기 사인 x는 마이너스 a라고 나오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가 y는 마이너스 a랑 교점 몇 개 나오는지 세는 거예요. 그럼 왼쪽 걸 미분합시다. 이제 y는 이라고 두고요, 얘를. 그럼 y 프라임은 x 미분하니까 1 됐고 코사인 x 남아있고요. 더하기 x 가만히 있고 코사인 x 미분하니까 사인 x 해주고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꿨어요. 뒤에 있는 사인 x 미분하니까 코사인 되는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요. 그럼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사인 x였다는 거죠. 그럼 우린 다시 이제 여기 붙어있는 이 항의 부호를 알아야 돼요. 부호를.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x인데 얘는 x가 0부터 2파이까지 나와 있으니까 항상 얘가 음수예요. 그럼 sin 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 부호를 반전을 시키면은 y 프라임의 부호가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마이너스 sin x를 한 번에 그리거나. 그래서 원래 sin x가 이런데 마이너스 sin x는 그럼 x축에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0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x가 음수니까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y 프라임의 부호도 음수라는 거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x가 양수니까 y 프라임도 부호가 양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x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그래프의 모양이 처음에 0부터 파이까지 감소하다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증가하는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x가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 큰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가 0일 때, 파이일 때, 2파이일 때 y값을 찾은 다음에 걔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x가 0일 때에는 그 y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위에 그래프에다가 x 0을 대입하면 앞에 것도 0이고 뒤에 것도 0이니까 그냥 답이 0이 나오죠. 따라서 이제 왼쪽 이 함수는 0,0을 지나요. 그리고 x가 파이일 때는 그럼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파이고 뒤에 사인 파이는 0이니까 그냥 이게 답이죠. y는 마이너스 파이. 얘가 극소값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x가 2파이일 때는 그 앞에 2파이가 있었고 코사인 2파이는 또 1이거든요. 그럼 y는 2파이가 되고 사인 2파이는 또 0이니까 그냥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구했으니까 이 세 점을 일단 찍어줘요. 그래프상에다가 0,0을 지나고요. 파이, 마이너스 파이를 지나요. 그리고 2파이, 2파이를 지나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는 감소하는 모양이었다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이런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로 굴곡이 뭐 이러한지 아니면 이러한지 뭐 알 수 없어요. 그쵸?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 수는 있지만 굳이 알고 싶으면 이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따지면 되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또 부호를 따지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극소가 언제인지 극대가 언제인지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a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y는 마이너스 x를 오른쪽에 있었는데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가 여기 0과 마이너스 파이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a가 0보다 컸다면은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좀 한 개 나오고,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값의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와 0 사이여야 하기 때문에 그 a는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야 해요. 따라서 a 값으로 가능한 정수값은 이제 1, 2, 3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3개가 아니죠. 왜냐면은 그 x가 a가 0일 때에도 얘가 그 0,0을 지나기 때문에 그런 교점이 2개 나오니까. 그리고 파이일 때 접하는 거니까 파이일 때 그리 안 되고요. 그래서 a 값이 4개네요. 0, 1, 2, 3. 이거 4개를 더하니까 a의 합은 6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를 일단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랑 또 y는 마이너스 a의 교점을 셌을 때 걔가 2개가 되려면은 그 직선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가지고서 a값 범위를 찾는 거예요. 다음 7번 볼게요. 7번. 7번은 절대값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상식이 있으면은 그 절대값 x만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 양수인 곳만 먼저 그린 다음에 대칭을 시킨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x가 0보다 큰 범위만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똑같은 모양으로 반대쪽에 그리면 되거든요. 이 그래프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은 그냥 범위를 나눠야겠죠. x가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이제 식이 일단 2의 x제곱 빼기 3x는 a라고 나오고요. 0보다 작을 때에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a 더하기 3x는 a가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왼쪽에 있는 식을 따로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잘라서 붙여갖고 그리면 돼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대칭성이 왜 나오냐면 이제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은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걔가 밑에 있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그럼 y축 대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까 위에 있는 식의 그래프만 그리면은 그걸 y축 대칭시켰을 때 나오는 게 밑에 거의 그래프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위에 거를 그릴게요. 그러면은 y 프라임 먼저 해야겠죠, 미분해서. 그럼 2x제곱 빼기 3이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ln3을 지나게 되는데 ln3을 넣어야지. 왜냐면 이게 0이 나오니까. 근데 ln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 y 프라임 부호가 음수고요. 오른쪽은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감소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빼기 3x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한대 대입하니까 앞에 있는 2x제곱은 무한대가 나오고요. 뒤에 빼기 3x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든가 무한대 곱하기 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지수함수가 무한대로 가고 1차 함수가 무한대로 가는데 지수함수 1차 함수 중에서 지수함수가 힘이 세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무한대가 1차 함수의 무한대보다 센 상황이에요. 더. 따라서 이거의 답은 뒤에 있는 무한대가 약한 무한대니까 얘를 무시하고 앞에 있는 무한대가 나와서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한을 구했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x가 0일 때 어딜지 알아보면 돼요. x가 0일 때에는 그때 y값이 앞에 2x제곱에 0 넣으니까 1 되고 빼기 3 곱하기 0이니까 0이라서 y값이 1 나오죠.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그 y축이 여기 있고요. x축이 여기 있고 그때 0,1을 지나요. 0,1 대입해보니까 그리고 걔가 x값이 ln3일 때까지 감소를 해요. ln3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2의 ln3제곱 빼기 3ln3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게 그냥 3이 나오고요. 그럼 3으로 묶었을 때 3의 1 빼기 ln3이거든요. 그럼 3에 이걸 다시 써주면은 ln 3분의 2가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1을 다시 또 ln 2라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럼 로그 빼기 로그라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럼 3분의 2는 이제 2가 2.7이니까 얘가 일부러 작아요. 그러면 로그 함수에다가 이제 그 진수로 일부러 작은 걸 대입했을 때는 음수가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결과값이 음수라는 거니까 이제 0,1부터 출발했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떤 ln3, 어떤 음수 y값을 지나게 되고 그때까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ln3부터는 또 그래프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얘가 중간에 멈추지가 않고요. 위로 무한히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x가 음수일 때에는 방금 그려놓은 거를 대칭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칭으로. 그럼 이때 오른쪽에 a가 있으니까 y는 a를 그려서 걔가 교점 몇 개 나오나 세는 건데 그게 3개여야 한대요. 그럼 3개인 곳을 보니까 a가 여기 위에 있으면 교점이 2개 나오죠. 안 되고요. a가 접할 수 있겠죠. 여기에 딱 여기를 지나다고 치면 이제 이 0일 때 x가 0일 때 해가 하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음수해가 하나 나오고 양수해가 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때 근이 3개예요. 그래서 가능한 값은 a가 1이에요. 이게 답이고요. 일부러 작을 때에는 이제 교점이 4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걔는 다 안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1밖에 안 되니까 답은 a는 1 하고 적으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갖고 그래프 그리는 게 오래 걸리면 안 되고 그냥 한 큐에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봐요. 일단 미분하고요. 극한 찾고요. 그때 플러스 무한대를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 안 나오는 이유가 애초에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시작하는 곳이랑 끝나는 곳 찾는 거예요. 극한을 계산하는 거는. 근데 이 그래프는 x가 무한히 커질 수 있으니까 끝나는 곳이 없고 그럴 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되고요. 왼쪽 값은 경계가 x는 0이니까 그냥 0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다음 부등식 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잘 그리는 문제고요. 부등식은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방정식 교점 개수를 세는 건데 그래프는 누가 더 위에 있나를 따지는 거였어요.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냥 봅시다. 8번 문제. 8번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네요. 근데 이거는 굳이 저희 그래프 안 그릴게요. 왜냐면은 얘 모양이 단순하니까. 봐봐요. 이걸 이항하면은 ln x제곱 더하기 4x7을 왼쪽에 남기고요. 이거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지수함수인데 기본적으로 이 ln에다가 뭘 넣었을 때는 진수가 커지면은 ln 전체가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거의 최소값을 구하겠다라고 맘먹었으면 그냥 여기 진수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안에 있는 진수가 2차식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축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ln의 그 지수함수는 얘가 제일 작아지기 위해서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한다는 걸 미분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중요해요. 미분을 꼭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수학 1 때 배웠던 거 아니면 1학년 수학 때 배웠던 걸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 때가 그럼 왼쪽에 제일 작아지는 거니까 왼쪽 함수의 그래프도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값을 갖는 곳이 x가 마이너스 2인 거고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왼쪽에 있는 값이 ln 4 빼기 8 더하기 7이라서 계산하면은 ln 3이죠. 그럼 이게 왼쪽에 있는 그 함수의 최소값이 되고 그 최소값보다 a가 더 작아야지만 언제나 이 부등식 성립을 해요. 그럼 ln 3보다 a가 작거나 같아야 돼요. 답은.
네. 이런 식으로 그 왼쪽에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어떤 상수값 a가 더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왼쪽에 있는 최소값을 여기다 적어줬을 때 걔보다 ln 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ln 3이었으니까 ln 3을 적어놓고서 그 값보다 a가 작거나 같을 때가 답이라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도 이제 x가 1보다 클 때의 왼쪽에 그래프를 그려갖고 그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지 보고서 그 최소값보다 a가 더 아래에 있다고 푸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을 구하려고 일단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미분하면은 얘를 원래 걸 y라고 두고요. y 프라임은 2배의 2의 x제곱 더하기 이제 뒤에 거 미분금 해야 되니까 x 미분해서 사라졌고 lnx 남았고요. 더하기 x 그대로 있고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 나오는데 곱하니까 1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언제 0인지 볼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풀 수가 없는 방정식이에요. 그쵸? 왜냐면 지수함수랑 ln이 같이 있으니까. 그럼 머리도 써야죠. 문제를 다시 보니까 x가 1보다 크대요. 그럼 그때 얘가 0이 나올 수가 있을까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봐봐요. x가 1보다 클 때에는 지수함수 무조건 양수예요. 1도 양수고요. lnx도 x가 1보다 클 때에는 진수가 1보다 크니까 양수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 왼쪽에 세 값은 다 양수니까 얘는 0이 안 나오고 언제나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원래 왼쪽에 있던 그래프가 언제나 증가하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그래프 간단해요. 그냥 x가 1부터 그릴 거고요. 그때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왼쪽에 있는 y는 2의 2배의 2x제곱 더하기 x lnx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왜냐면 증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감소하는지가. 이게 증가하는 그래프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증가하는 건지 한 번에 증가하는 건지 이렇게 증가하는 건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는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오른쪽에 y는 a가 있는데 y는 a가 어디 있어야지만 언제나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 거보다 더 위에 있을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최소값이 나오는 곳이 x가 1일 때거든요. 그럼 이때 대입해 보니까 y에 1을 대입하면은 그 y는 2의 2배의 2의 1제곱 더하기 1 ln 1이라서 뒤에 걸 사라지고 그럼 얘가 그냥 2배의 자연상수예요. 그러면 이제 y는 a가 이 2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지만 이 빨간 그래프보다 항상 더 아래에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따라서 일단 a가 2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y는 a가 있는데 그 직선이 이제 정확히 2배의 자연상수 값을 딱 지나간다고 쳐요. 그럼 그렇다고 해도 x가 1보다 큰 경우를 볼 거니까 x가 1보다 클 때에는 이 그래프가 빨간색이 더 위에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x가 1일 때 만나는 거니까. 근데 범위에 1이 안 들어가니까요. 따라서 a 값이 2일 때도 이 문제 상황이 성립을 하는 거니까 답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이제 a가 2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졌으니까 최대값을 구하면은 그냥 2배의 자연상수가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같이 가져가면서 논리를 쳐야 돼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식만 세워서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직관적이지가 않아갖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누가 더 위에 있는지 그러면은 그때 이 직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내려갈 수 있나 하시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10번은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때 어떤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그 a랑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부등식이 두 개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부등식을 그대로 풀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거 한번 풀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 풀어야 되니까 좀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약간 머리를 쓰면은 x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편하거든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 x를 포함한 1차식이 있으니까 x를 다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전체편에다가. 왜냐면 지금 x가 양수니까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등식은 ax 있고 2x가 더 크고 크거나 같고 그리고 bx가 더 크거나 같다가 있었는데 여기서 세 변을 다 x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있고 왼쪽에는 걔보다 x분의 2x제곱이 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다시 b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그릴 때 가운데 것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가 최소값이 a보다 더 크면 되고요. 최대값은 b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x분의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미분해야겠죠. 그럼 얘를 y라고 두고요. y 프라임 구하면 그럼 분모 제곱해주고 분자 미분해주고 분모 가만히 있고 빼기 분자 가만히 있고 분모 미분해서 1 됐고 정리를 했고요. 그럼 묶어줄게요. x제곱분의 2x제곱이 묶이죠. 그럼 남는 게 이제 x 빼기 1이에요. 그럼 얘가 다시 증가하나 감소하나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항은 그냥 그 2차식분의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나오고요, 언제나. 그럼 뒤에 있는 x 빼기 1의 부호 때문에 전체 부호가 결정되는 거예요. x 빼기 1의 그래프 그리면은 그게 x절편 1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였다가 클 때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구간은 x가 1부터 2까지니까 그냥 그때는 원래 함수가 증가만 했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죠? x가 1일 때가 여기 있었고 x가 2일 때 여기 있었는데 그냥 그 y는 x분의 2x제곱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양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또 뭐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까지는 알고 싶으면은 뭐 이계도 함수 그리면 되는데 굳이 그런 거 안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럼 이때 이제 x가 1일 때 그 y값이 나올 텐데 1을 대입하니까 그 1분의 2라서 자연상수 2가 되고요. 2일 땐 대입하니까 2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왼쪽에는 a가 있어요. 그럼 y는 a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가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y는 x분의 2 x제곱 그래프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y는 a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1일 때 값보다 그게 2인데 2보다 a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y는 b라는 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부등호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더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프가. 그래서 y는 b는 여기 위에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다시 또 2분의 2의 제곱이 최대값이었는데 걔보다 b가 더 높아야 되니까 2분의 2의 제곱보다 b가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죠. 그럼 등호가 왜 있냐면 이제 애초에 구간에도 1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등식에도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원래 여기 나와 있는 a랑 b에도 다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보면 어렵고, 그럼 그때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그럼 b가 제일 작아야 되고요, a가 제일 커야 해요. 그럼 b에다가는 2분의 2의 제곱을 대입하고 a에다가는 1을 대입하니까 두 개를 뺀 게 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묶어주면은 뭐 2분의 2 빼기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하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문제였는데, 네,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나오니까. 네, 이렇게 풀면 되고, 이 문제 사실 다른 관점으로 볼만한 그 풀이법이 있어갖고 그걸 한번 또 보여줄게요.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풀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서 했던 문제들을 굳이 그래프를 모든 문제를 다 그리면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식변형 하기 전에 모양을 보면은 얘가 1차 함수, 지수함수, 1차 함수니까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요. y는 2x제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y는 ax하고 y는 bx는 전부 다 원점을 지나간 1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ax는 이렇게 그 지수함수도 아래에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y는 bx는 지수함수도 위에 있으면 돼요. 근데 지수함수의 특성상 이제 1차 함수보다 더 가파르거든요, 언젠가부터는. 그러니까 bx가 언제나 위에 있을 수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x가 1과 2 사이에서만 그냥 이 1차 함수들이 지수함수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일단 이거예요. 그 특수한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자, 봐봐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나오는데 그때 원점에서 지수함수의 접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뭐냐면은 접선보다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지만 이 지수함수보다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는 지수함수를 뚫고 올라갔다는 거니까 1차 함수 함수까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한 케이스가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봐봐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건데 원점에서부터 지수함수의 접선을 긋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럼 y'은 2x제곱이니까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그게 미안해요. 접점을 모르는 문제니까 이제 접점을 모르는데 이 t, ft라고 두고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접선을 긋는 거예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y' 먼저 구하면은 걔가 2x제곱인데 이걸로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을 세우면은 y는 2의 t제곱 x 빼기 t 더하기 2의 t제곱이 돼요. 얘가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0,0 대입해서 0은 2의 t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t 더하기 2의 t제곱이고요. 그럼 얘가 0이 나오기 위해서는 2의 t제곱 묶어주면은 2의 t제곱에다가 1 빼기 t가 되고요. 얘는 0이에요. 앞에 건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뒤에 게 0이었겠지. 그래서 t가 1이라고 나오죠. 접점을 구했고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림상. 그런데 이제 접점 좌표가 나온 게 이게 1,2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간이 x가 1부터 2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빨간 그래프보다 더 가파른 그래프를 그려버리면은 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구간 1부터 2까지에서 지수 함수보다 위에 있게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A 값은 AX라는 거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 1차 함수가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지수 함수를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빨간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때 아까 기울기 구해놓은 게 2의 t제곱에다가 t는 1 대입하니까 y는 2x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 그림이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y는 2x제곱에다가 원점에 접선을 긋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를 풀면은. 그럴 때 답은 이제 접점 좌표가 1,2가 되고 기울기가 2인 상황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기억해봐요. 기억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이걸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이 가장 그 지수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인 y는 2x제곱에다가 그 접선을 긋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럼 이렇게 빨간 직선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AX는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딱 얘여야 돼요. 따라서 A의 기울기가 AX의 기울기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은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보다 완만한 그래프가 나와서 걔가 1차 함수가 지수 함수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시 B를 구할 건데 B는 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B는 또 이 지수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럼 이 지수 함수 1부터 2까지 구간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 1차 함수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EX보다 높아야겠죠. 지금 그려놓은 것보다는. 이 접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살짝만 위로 그려볼게요. 한번. 살짝만. 이런 보라색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x가 1부터 2까지 해서 모든 구간에서 다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더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에서 엇갈리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가팔라야 되고 그럼 언제부터 되는지 생각하면은 여기 2,2분의 2의 제곱을 지날 때예요.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이렇게 2,2의 제곱을 지날 때를 딱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프를. 그죠? 이렇게 그렇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 x가 1부터 2까지 사이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언제나 더 아래쪽에 있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려놓은 이 보라색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bx가. 그럼 그때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잘못 구했네 y값은. 자, y값이 이제 이때 2,2의 제곱인데 그럼 이 보라색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2만큼 증가할 때 y가 2의 제곱 증가하니까 얘가 지금 보라색 그래프 그려놓은 거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y는 bx라는 그래프는 이것보다 더 가팔라야지만 지수함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b라는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세요. 이제 왜냐면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무조건 정해진 풀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최대 최소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을 그대로 그릴 건지 아니면 이항을 할 건지를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마다 어떻게 푸는지가 더 쉬운 게 어려운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풀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이걸. 네, 넘어갑시다. 네,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그 그래프 그림은 끝났고 이제 속도와 가속도 문제인데 이것도 그 수학2에 나왔던 개념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위치를 한 번 미분한 게 속도가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정도를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계도 함수 배웠으니까 바로 이제 f 더블 프라임 t라는 식으로 가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봅시다. 그럼 11번부터 이제 점 p가 움직인대요. 식전 위에서. 근데 그때 위치가 이렇게 x값이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t에 대한 함수로. 그리고 4분의 파이일 때, 시간이 4분의 파이일 때 점 p의 속도를 줬죠. 속도를 줬으니까 이제 미분해야겠죠. 그럼 x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거 미분한 게 속도가 되고요. v t는 그러면은 코사인 t 더하기 빼기 k 사인 t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게 이제 4분의 루트 2가 나온다는 거니까 v 해놓고 4분의 파이를 대입했어요. t에다가. 그러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고요. 거기서 k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니까 k 곱하기 2분의 루트 2를 계산한 게 4분의 루트 2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k가 2분의 1 나오죠. 그냥. 네.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t가 4분의 파이일 때의 위치를 구하랬어요. 그럼 4분의 파이를 이제 원래식에 대입해서 위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xt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그러면은 사인 4분의 파이는 또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요. 거기서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인 거예요. 그럼 답은 4분의 3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속도가 속도 뭐였나 다시 감을 잡으면 돼요. 다음 12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위치가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각이 2파일 때 속도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또 대입을 해야겠죠. 미분합시다. 그럼 VT의 그래프 식이 나오는데 걔가 3분의 K에다가 코사인 3분의 T예요. 왜냐면 안에 있던 게 3분의 T니까 미분한 3분의 1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1은 사라지고요. 여기다가 2파일을 대입하래요.
그러면은 V에 2파이 대입했어요. 그럼 3분의 K 코사인 3분의 2파이예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그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가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가 그 y값의 절대값이 똑같고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그 x축 위에 있고 하나 밑에 있어요. 구호는 반대겠네.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값이니까 2분의 1이었고요.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대칭이니까 이제 절대값이 똑같아요. 2분의 1 나오는데 그때 아래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계산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k가 되는데 그런데 얘가 속도가 1이었대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이제 구하라는 것은 t가 2파이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속도를 at를 써주고서 그럼 여기 속도 구해놓은 걸 미분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9분의 k에다가 사인 3분의 t가 되겠죠. 여기다가 2파이를 대입하래요. 그럼 a의 2파이는 마이너스 9분의 k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예요. 그럼 3분의 3, 사인 3분의 2파이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요. 사인 함수. 그럼 다음에 가운데 2분의 파이가 있는데 얘도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가 2분의 파이를 기준 대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y값은 같은데 그때 부호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사인 얘를 3분의 파이라고 대입할 수 있으니까 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라서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k값도 마이너스 6 대입해서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가.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3분의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답은 3분의 루트 3이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사인 코사인 값 그 우리가 외워놓지 않은 값 구하는 거는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했다는 거를 수학 1 때 배웠었거든요. 그거 연습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 번씩 해봐야지 이게 감이 오니까 중요한 거는 대칭이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인지를 잘 보는 거예요.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넘어갈게요. 13번. 점피가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그때 그 위치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P의 가속도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미분을 두 번 해야겠죠. 그래서 그 VT의 식을 쓰면은 그러면 T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진수가 분모로 내려가고요. 그때 분모 미분한 게 2T가 되니까 분자에 올리면 되고요. 다시 AT를 구해요. AT는 그러면은 분모를 제곱해요. T제곱 더하기 16.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한 게 2고요. 분모 가만히 두고 T제곱 더하기 16. 그때 분모는 위에 거 써야 돼요. 알죠? 제곱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빼기 2T 놔두고 분모 미분하니까 2T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뭐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0이 나온대요. 그럼 일단 얘가 0이 나온다는 건 분모 때문이 아니고 분자가 0이 된다는 거니까 분자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2t의 제곱 더하기 32 빼기 4t의 제곱은 0이 나오고요. 그러면 t제곱 2t제곱이 16인 거라서 t가 32가 아니지 16이니까 이제 t제곱이 16이라서 t가 불마 4가 나오는데 어차피 시각은 그 스톱워치 시작하는 시간이 0이니까 그 음수가 안 나오거든요. 따라서 t는 4라고 하면 되죠. 네, 이렇게 가속도 계산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 5번. 이제 식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그 평면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점 좌표가 두 개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위치 x, y가 있는데 속도를 구할 때 마찬가지로 x방향 속도랑 y방향 속도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하를 배웠으면 이거를 벡터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물리학에서 배웠겠지만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알잖아요. 그쵸? 속도는 벡터고요. 속력은 그 스칼라예요.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원점부터 출발하는 속도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속도 벡터의 x좌표는 x 위치를 미분한 식이 되고요. y좌표는 y를 미분한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크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그냥 이 처음 시작하는 원점과 끝나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냥 x좌표, y좌표처럼 써있는 이 두 식을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거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냥. 그죠? 가속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속도도 그 위치가 그 x, y가 두 개가 있으니까 좌표가 그것 때문에 가속도 벡터로 주어지게 되고 그거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벡터에서 그냥 x좌표, y좌표 제곱해서 더했던 것처럼 루트 씌우고서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문제 봅시다. 14번. 위치 x, y가 있는데 걔가 x는 루트 7t, y는 t제곱 더하기 t로 주어졌어요. 그럼 그때 속력을 구하랬으니까 일단 그럼 속력은 그 x랑 y 방향의 성분을 다 구해야겠죠. 일단 속도 벡터가. 그래서 속도 벡터가 어떻게 구해지면 일단 루트 7, 2t 더하기 1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속력을 구하랬으니까 이거의 크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속력은 이제 루트 써놓고서 앞에 거 제곱하면 7 되고요. 뒤에 거는 2t 더하기 1 제곱이니까 4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 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속력이 사여한대요. 4.
해놓으면 제곱해야겠죠, 양면을. 그럼 4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이었는데 얘가 16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16을 넘겨서 이제 마이너스 8로 넘기면 되고요. 마이너스 8. 그럼 약분해서 인수분해 되니까 t제곱 더하기 t 빼기 2가 되고요. 는 0. 그럼 1, 2, 1, 1을 갖고 인수분해 되면은 마이너스가 1에 붙으니까 t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시간을 양수해야 되니까 t가 1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공식만 알면 되고요. 그 속도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와요, 별로. 다음 15번. 얘도 위치 x, y가 있고 그때 x랑 y가 둘 다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시각 1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해야겠죠. 그럼 일단 속도 벡터부터. 속도는 a2의 t제곱, 그 y는 미분할 때 미분금 있으면 되니까 t 미분해서 2의 t제곱 되고요. 더하기 t2의 t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시 가속도를 구할 거예요. 가속도 벡터는 그러면 a2의 t제곱, 2의 t제곱 가만히 있고 더하기 2의 t제곱 더하기 t2의 t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근데 물론 이거는 또 많이 보이는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수함수의 지수가 그냥 t밖에 없을 때에는 미분했을 때 한 번 미분하면은 그냥 2의 t제곱 묶어준 다음에 원래 있던 앞에 곱해진 t를 쓰고 이렇게 미분한 걸 더해주면 돼요. 그럼 다시 미분할 때는 2의 t제곱 써주고서 이제 뒤에 있는 걸 한 번 그대로 써주고요. t 더하기 1. 얘를 미분한 걸 한번 써줘요. 그게 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t 더하기 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얘는 2의 t제곱 묶었을 때 t 더하기 1이라고 나오고 밑에 거는 2의 t제곱 묶어주면은 t 더하기 2가 나오죠. 네. 일단 이렇게 구했고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랬으니까 그럼 다시 또 루트 써놓고서 x 성분과 y 성분을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그죠? 그래서 a 제곱에 2의 2t 제곱 그게 앞에 있는 거고 더하기 2의 2t 제곱에다가 t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계산법 할 게 아니고 t가 1일 때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1을 대입할게요. 그럼 루트 a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그 9, 2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가 계산하니까 5, 2가 나왔대요. 그럼 보이죠 이거? 2제곱 2개 있으니까 이거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걔가 2가 되고요. 그럼 걔가 약분되겠죠. 오른쪽에 2랑. 남은 건 이제 a제곱 더하기 9가 5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3, 4, 5 보이잖아요. 그래서 a가 16이면 되죠. 그래서 a제곱이 16이면 되니까 a가 4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고요. 공식만 알면 돼요. 다음 16번. 그 점 P가 또 움직이는데요. 그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속력을 구해야겠죠. 속도 벡터 구합시다. 그럼 얘는 4,2t 빼기 2예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니까 속도의 크기를 구하면은 그 16 더하기 그 2t 빼기 2를 제곱해서 더하니까 이제 4t의 제곱 빼기 8t 더하기 4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니까 루트 4t 제곱 빼기 8t 더하기 20이라고 나오고 얘는 그냥 2차식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 전체가 최소이려면은 루트 안에 게 최소여야 되는데 그때 이 안에 게 최소가 되게 하는 t값은 바로 1이라고 보이죠. 왜냐면 이 참수는 축이 1이니까. 그래서 이제 1을 대입하면 돼요. 이 참수에다가. 그럼 루트 해놓고서 4 빼기 8 더하기 20이 최소값인데 계산하니까 루트 16이라서 4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식 나와 있을 땐 굳이 이 루트 전체를 미분하려고 하지 말고요.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루트 안의 식이 최소면 된다라고 풀면 돼요. 다음 17번. 점 P가 또 움직이는데요. 그때 위치가 이제 x,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식으로. 이때 속력이 최대라고 했어요. 속력을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속도 벡터를 구합시다. 속도 벡터는 그럼 x 미분한 거니까 2 빼기 2 코사인 t, 플러스 되고 2 사인 t가 되겠죠. 미분하면은. 그리고 속력이니까 속도의 크기를 구해요. 그러면은 루트 크게 씌우고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에요. 그럼 둘 다 근데 보니까 2가 있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얘도 제곱할 때 다 4가 나올 테니까 밖으로 루트를 빼낼 수 있어요. 2를. 2가 빠져나오고요. 그때 1 빼기 코사인 t의 제곱 더하기 사인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빼내는 거 헷갈리면 그냥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 해놓고서 전개할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 t 빼기 2 코사인 t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제곱 t가 되죠. 그럼 얘네 둘 더한 1인 거 보이니까 그럼 계산하면은 2배 루트 해놓고 2 빼기 2 코사인 t예요. 그럼 이제 2 빼기 2 코사인 t가 가장 커야지만 전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건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건 굳이 그래프까지 안 가도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0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한 거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한 거냐면 코사인 t 자체가 범위가 나오죠. 코사인 t 여기 들어있는 코사인 t만 봤을 때 얘가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그럼 이제 2 빼기 코사인 t가 최대가 되려면은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나오고, 그리고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여기다가 1 대입해서 2 빼기 2가 되니까 0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1차식 모양일 때는 굳이 막 그래프까지 안 그려도 돼요. 아니면 뭐 치환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럼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 때 말하는 거예요. 코사인 t는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그때 이제 t 값을 구하면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모양.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순간은 t가 파이일 때예요. 그래서 t가 파이라고 구해놓고 그 파이 값을 다시 원래 속도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속도를 구했으니까 이제 괄호 열고 좌표로 나와야 돼요. 속도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x값에다가 x좌표에다가 t의 파이를 넣으니까 2 더하기 2가 되고, y좌표는 sin t니까 그게 0이니까 0이 되죠. 따라서 속도는 4,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일상에서 말하는 속도라는 거는 그냥 뭐 시속 100km다, 200km다 말하는데, 실제로 그 수학이나 과학에서 속도라는 거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방향으로 4만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4,0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속도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속력인 거죠. 크기만 말하는 거니까. 좋아요. 다음 18번. 이제 좀 그림 복잡할 수 있는데 볼게요. 점 A랑 B가 움직여요. 둘 다 원점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고, 근데 그 X축으로 움직이는 게 A고요. Y축으로 움직이는 게 B예요. 속도가 달라요. A는 몇 초 3씩 움직이고 B는 6씩 움직여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문자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현재 시각을 t라고 놔요. 그럼 이제 A라는 점은 1초에 3씩 움직이는 거니까 t만큼 시간 흘렀을 때 얘가 움직여온 거리가 3t가 돼요. 마찬가지로 B도 초당 6씩 움직이니까 이 움직여온 거리가 6t가 되고요. 그래서 A의 좌표는 3t,0이에요. 3t,0. 그리고 B는 0,6t고요. 그때 이제 A, B를 2대1로 내분한대요. 그럼 내분점 공식 알면 바로 쓰면 돼요. 그냥 3분의 해놓고 3t가 되고, 그리고 3분의 해놓고 6t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이 내분점 공식을 별로 기억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분점은 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또 이렇게 가끔 문제 나오는데 모르면 억울하니까, 이게 1학년 수학이라서. 그래서 닮음을 쓰면 되고요. 닮음을 이렇게 P에서 X축과 Y축에 수선을 그어요. 두 개. 그러면 내분점의 의미는 알잖아요. 1에 1이니까 여기 아래쪽 길이가 2일 때 위에 게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중요한 거는, 내분하는 거는 무조건 닮음이 나오니까 닮음 B가 1에 1로 주어진다는 걸 캐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 전체 높이가 원래 B의 좌표니까 이게 6t란 말이에요. 근데 이 6t라는 길이를 1과 2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 길이만 따지면 걔가 4t가 되겠죠. 위에가 2t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길이 3t였는데 그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OA의 길이를 2대 1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길이가 t가 되고요. 오른쪽에 2t가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P의 좌표는 X좌표가 t가 되고요. 여기 아래 거. Y좌표는 4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갖고 길이 B를 이용해서 그 좌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내분점 공식 몰라도 돼요. 그죠? 나누어서 언제나 그 중요한 거는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길이를 확인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니까 닮은 B를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네. T를 구했고, 그럼 P의 위치를 구한 거예요. T, 4T라는 게. 그쵸? 이렇게 좌표를 구했다는 건 위치를 구한 거고, 그럼 얘를 미분해야지 속력이 나오죠. 그럼 P의 속도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그러면은 구하면은 뭐가 되면 1,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T가 없으니까 일정하단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애인데 속력을 구하니까 루트 해놓고서 1 더하기 16 하면은 답은 루트 17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2번이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19번 볼게요. 19번 문제는 상황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일단 지면과 수직으로 사다리가 놓여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사다리가 서 있었는데 얘가 점점점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려왔다가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후 떨어지겠죠. 이렇게 바닥에 딱. 이 상황인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지면과 닿은 사다리의 끝이 몇 초 0.3m씩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지면과 닿은 끝이니까 일단 여기 아래쪽 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이 지금 만약에 시각을 t라고 했을 때 시각이 t였다. 그러면은 얘가 몇 초 0.3m 움직이는 거니까 그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움직여온 거리가 0.3t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에서 이제 지면과 닿은 사다리의 끝이 벽으로부터 8m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미끄러져 온 거리가 8m가 되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벽에 닿은 사다리 끝이 내려오는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래쪽이 아니고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 위에 있는 벽이랑 맞닿아 있는 끄트머리가 내려오는 속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점은 근데 어차피 이렇게 축을 잡을 수 있겠죠. 일단 x축, y축으로. 그렇다고 쳤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x좌표가 0인 거니까 0, 뭔가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뭔가를 표현할게요. 그럼 얘를 뭐 높이라 합시다. 높이. 그렇다고 했을 때 높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그냥 여기 사다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높이 값이 좌표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식을 세우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으니까 10의 제곱은 0.3t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에요. 그쵸? 이때 여기다가 8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8을 먼저 써버리면 대입을 먼저 해버리는 거거든요. 봐봐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점 P가 움직이는 문제예요. 이 문제처럼. 근데 원점부터 출발해서 P가 움직이는데 이 P의 위치가 만약에 뭐 4T의 제곱으로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이거예요. 만약에 T가 2일 때 P의 속력은 이런 문제 풀 줄 알잖아요. 그쵸? 그럼 뭐 해요 일단? 일단 얘를 미분해서 8T를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T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그 값이 16이 나온다 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미분하기 전에는 이제 이 점의 위치에 대한 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t는 2를 먼저 대입하겠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냥 16이 나온다. 그럼 이 16을 가지고선 우리가 속력을 못 구해요. 그쵸? 속력은 위치 값이고요. 속력을 구하려면 일단 그 위치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고 t에 대한 식으로 그 식을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일단 8m를 먼저 써갖고서 높이를 구하면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는 높이를 구하시오가 아니고 높이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내려오는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먼저 표현한 다음에 이 표현된 식을 미분해서 거기다가 t값을 대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요. 미분이 먼저고 대입이 나중이에요. 근데 대입부터 해서 길이부터 구하겠다. 얘가 6m구나 구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알겠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웠고 그때 우리가 구하려는 건 높이예요. 일단 높이는 이제 루트 씌우고서 100 빼기 0.3t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한 거예요. 식으로. 그럼 0, 루트 100 빼기 0.3t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은 여기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한 거고요. 그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다리의 끝이 내려오는 속력을 구할 거니까 이 위치 좌표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저 좌표를 미분한 걸 쓰면은 일단 y값은 0, x값은 0이고요. 그대로. y값은 루트가 있는 식이니 미분하면은 2루트 100 빼기 0.3t의 제곱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0.3t라고 쓰면 되겠죠. 뭐 한 거냐면은 이제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일단 2분의 써주고요. 그럼 미분했을 때 차수가 2분의 1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차가 되니까 분모에다가 루트를 쓰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안에 있는 식이 x가 아니니까 t가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식을 미분한 걸 위에 쓴 거예요. 되죠? 이렇게 써놨고 그럼 이렇게 얻어놓은 게 지금 위에 있는 점이 내려오는 속도란 말이에요. 그럼 속력은 그냥 여기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돼요. 왜냐면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얘가 속도 벡터인데 이 속도 벡터의 크기는 근데 지금 여기 분자에 마이너스 때문에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크기를 구할 땐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분모랑 분자에다가 다 양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가 되면 되고요. 그럼 이 약분되는 거 보이죠? 속력은 그러면서 100 빼기 0.3t의 제곱분의 0.3t다 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럼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할까 보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잡은 문제 봐봐요. 일단 식을 세웠고 미분하고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식 세웠고요. 네, 식 세웠고 그 다음 미분했고 그 다음 대입할 건데 대입할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식이 0.3t였는데 현재 위치가 근데 걔가 8이 될 때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0.3t가 8이 되었다. 따라서 t는 3분의 80이었다 라고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t 값을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루트 해놓고 100 빼기 그럼 0.3t를 먼저 계산할게요. 0.3t는 걔는 10분의 3 곱하는 거니까 10분의 3t는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80이니까 3 약분되고 8만 남아서 8이 나오는 거죠. 그럼 0.3t에다가 8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100 빼기 64 루트 씌운 거 분의 8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럼 분모가 또 얼마가 나와요? 분모가 그냥 루트 36이니까 6 나오죠. 그쵸? 아 그리고 여기 앞에 0.3 곱하기 8인데 그쵸?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60분의 3 곱하기 8인 거니까 3 약분해서 20분의 1 되고요. 그리고 8도 하나만 지울게요. 4로. 그럼 10분의 4니까 얘가 0.4예요. 답은.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좀 헷갈릴 거예요. 아마 이게 뭘 푼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한 수학2 문제 2차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에서 영감을 얻어보세요. 뭐냐면은 일단 그 위치의 식을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얼마인 그 t값을 대입한다 라는 기본 원리는 안 바뀌어요, 미적분에서도. 그러니까 높이식을 구했고 미분했고, 근데 미분하면 그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속력을 구하려면은 그 양변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울 거고, 근데 이렇게 y값이 0일 때에는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씌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값 대입할 건데, 그 t값이라는 거는 그 0.4t가 8m가 되게 하는 t값인 거니까 걔를 찾아서 대입한 게 0.4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고, 그리고 좀 더 내가 머리를 쓰겠다 그러면 애초에 높이 자체를 그 새로운 항으로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서. 왜냐면 우리가 또 x랑 y 같이 있는 식을 미분하는 것도 잘하니까. 그 답지에 있는 게 그런 풀이에요. 그래서 답지에 있는 건 이렇게 풀었잖아요. 애초에 그림을 단순하게 해서, 식을 단순하게 해서, 그 일단 여기 밑변의 길이를 그냥 x라고 놨죠. 높이를 y라고 두고, 그럼 x는 0.3t인 거예요, 이때. 그리고 y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속력을 구할 거니까. 속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에 그 속력이니까 절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식은 피타고라스로 얻은 건데 이걸 미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양변을 t로 미분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는 속력 문제이기 때문에 속력이든 뭐 가속도든 다 전부 다 항상 양변을 t로 미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v라는 것도 사실은 위치 x를 시간 t로 미분한 게 v란 말이에요. 가속도라는 것도 그 속도 v를 t로 미분한 게 가속도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속도 문제에서는 양변을 t로 미분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봅시다. 그럼 일단 미분하니까 2x 써주고서 t로 x를 미분했다. 더하기 2y 써주고서 t로 y를 미분했다. 그게 0이다. 라는 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때 x는 0.3t니까 사실 dx dt가 0.3이라는 상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dx dt에다가 0.3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x 값은 문제에서 또 8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dy dt고요. 그때 y 값을 구하면은 x가 8이었을 때 y가 6인 건 보이죠? 6, 8, 10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 y에다가 6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서 모르는 건 이거 하나뿐이니까. 그럼 계산할게요. 그럼 8 곱하기 0.3은 6 곱하기 2배 해야 되는데. 그래서 16 곱하기 0.3은 더하기 12 곱하기 dy dt는 0이에요. 그럼 계산할 거니까 이제 16, 12 약분해서 3, 4 남고요. 0.3도 10분의 1 남기고 3을 약분할게요. 그러면 이제 dy dt는 10분의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4였다라는 건데,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얘가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y값이 커지고 있으면 시간이 흐를 때마다 커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나오고 작아지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얘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y값이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0.4가 속도가 되고, 근데 속력을 구하랬으니까 속력은 속도에 절대값 붙인 거니까 0.3m가 답인 거예요. 네, 사실 풀긴 푸는데 이게 정확하게 상황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물리학을 배우는 게 좋은데, 물리학 2를 특히. 네, 아마 이거 하나 하겠다고 물리학 2를 배울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감을 잡으면 되고요. 이거 x, y로 두고 하는 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t로 표현하는 식으로라도 한번 풀어봐요. 그죠? 그렇게만 해도 답은 나오고, 근데 x랑 y를 이용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양변을 t로 미분하는 게 그 속도 문제의 핵심이다. 이걸만 기억해주면 돼요. 다 풀었고 다음 시간부터 적분 문제 풉시다.